여보, 입에서 냄새 나는데 양치는 한 거야?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막히죠.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미 눈치챘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박종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입냄새 고민은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증된 생활 지혜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입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연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4번, 5번 이를 닦고 양치 후에도 가글을 습관처럼 하시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에 나라고 하거나 직장 동료가 눈치를 줘서 외출과 대화가 힘들어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입안의 치아가 아니라 목 속 깊은 곳, 바로 편도라는 작은 기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전 양옆에 동그란 살덩이처럼 붙어 있는 그곳이 편도입니다. 감기 걸리면 붓는 그 부분이에요. 이 편도 표면에는 아주 작은 구멍과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들어가 굳으면 작은 하얀색 또는 노란색 알갱이가 생기는데 이걸 편도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석이 작아 보여도 냄새는 엄청 강력합니다. 썩은 치즈나 계란 냄새, 심하면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죠. 말할 때마다 공기와 함께 냄새가 퍼지니까 양치와 가글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환자분은 양치를 하루 5번이나 하는데도 냄새 난다고 손주가 말한다며 정말 속상해하셨어요.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편도 깊숙한 곳에 하얀 결석이 여러 개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니 이유도 모르고 속만 태운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거울을 보고 아 하고 목을 벌려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하얀색 알갱이가 보인다면 그게 바로 입냄새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손이나 막대기로 편도를 직접 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봉, 이쑤시개, 심지어 손가락으로 편도를 눌러서 하얀 알갱이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편도에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결석이 더 잘 생깁니다. 심하면 피가 나거나 염증으로 번지기도 하죠. 저도 실제로 집에서 억지로 빼다가 편도가 크게 부어서 응급실로 오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가글입니다. 보통 가글을 하면 입안에서만 칙칙, 오물오물 하시죠? 이렇게 하면 편도까지 가글액이 닿지 않습니다. 편도 결석을 빼내려면 목 깊숙이까지 가글액이 닿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듯 목을 젖히고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가글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 뒤쪽까지 가글액이 닿습니다. 편도 표면에 붙어 있는 가벼운 결석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글만으로는 편도 깊숙이 숨어 있는 결석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생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도 결석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물리적 세척을 통한 청소입니다. 이 방법은 가글로는 닿지 않는 편도 깊숙한 곳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그럼 물총 같은 걸로 씻어내도 되나요? 네, 사실 시중에는 편도 세척용 기구나 워터픽 같은 구강 세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강한 수압은 편도 조직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수압으로만 살살 세척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구강 세정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코세척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생리식 염수를 약하게 눌러서 편도 주변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때 목을 약간 숙이고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세척하면 편도 표면에 붙어 있는 알갱이가 물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욕심내지 말 것입니다. 편도 깊숙이 박힌 결석은 한 번에 다 빼려고 하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따라하다가 편도가 부어오르고 피가 나서 결국 응급실로 오셨던 적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짧게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편도 결석은 한 번 생기면 바로 없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저도 38년 동안 진료하며 지켜본 결과 집에서 부드럽게 관리하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 치료보다 더 오래 입냄새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도 결석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입냄새에는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잘 마르고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 씹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침에는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줄이는 천연 세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이 마르면 입안에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면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밤에 코 대신 입으로 숨 쉬는 경우가 많아요. 코가 막혀서든 습관적으로든 입으로 숨을 쉬면 아침에 입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냄새가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강 건조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틈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밤에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혹시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나요?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에 목도 마르고 입안은 금세 건조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 가글과 코 세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코를 깨끗하게 해두면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게 되고 아침 입냄새도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아침마다 입냄새 때문에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었다던 분이 코 세척과 취침 전 가글만 꾸준히 해도 2주 만에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습도가 유지되면 입안과 목이 덜 마르고 입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만약 가습기가 없다면 물 한 컵을 머리맡에 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입냄새를 만드는 마지막 큰 주범은 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에서 나는 냄새인데 코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코 건강이 입냄새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염을 예로 들어볼게요. 비염이 있으면 코가 자주 막히고 밤에 특히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입안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침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 결과 입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이 생기면 코 속 깊은 동굴 같은 공간에 끈적한 점액이 쌓입니다. 이 점액이 목 뒤로 흘러내리는 걸 우리는 후비루라고 부릅니다. 이게 목에 달라붙으면서 세균이 번식하면 아무리 양치를 해도 냄새가 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치과만 계속 다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치아가 아니라 코 속 깊숙한 축농증이었어요. 치과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니 냄새도 계속됐던 겁니다. 이분은 축농증 치료 후에야 입냄새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코 관리 생활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세척입니다. 코세척은 단순히 코 안의 먼지만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코 속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비염이나 후비루로 인한 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코세척기와 생리식염수를 준비하세요. 물을 미지근하게 데운 뒤 세수대나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옆으로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코로 식염수를 흘려넣으면 반대쪽 코로 물이 흘러나오죠. 이때 아 소리를 내면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코 안에서만 순환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한두 번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입안과 목 뒤가 훨씬 상쾌해지고 입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전 코세척을 하면 밤새 코가 뚫려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아침 입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 조정입니다. 코나 목이 건조하면 냄새가 심해지니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켜고 자는 것이 가장 좋고 없으면 물 한 컵이라도 침대 옆에 두세요. 작은 습도 차이가 아침 입냄새를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침을 잘 돌게 하는 습관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약 때문에 침이 마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그렇죠. 이럴 때는 껌이나 무설탕, 사탕을 살짝 녹여서 침이 자주 나오게 하면 좋습니다. 침이 충분히 돌면 세균이 씻겨나가고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루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지혜를 하루에 이렇게만 적용해 보세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벼운 가글로 입안 정리, 난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입이 마르면 무설탕 껌으로 침 돌리기, 저녁, 양치 후 편도까지 닿는 올바른 가글, 코세척으로 코와 목 정리, 습도 유지 후 취침. 이 정도만 실천해도 3일만 지나면 아침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고 2주면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 입냄새 걱정 없는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한 올바른 생활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가글하고 코세척을 해도 입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양치입니다. 입냄새가 심하면 이를 더 자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5번, 6번씩 이를 닦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양치를 하면 오히려 입안이 더 건조해져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할 환경이 되니까 양치도 하루 3번 정도 식사 후 3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알코올 가글 남용입니다. 입안 냄새를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을 하루에도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가글은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알코올이 없는 가글 혹은 자연 성분 가글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처럼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일부 성분이 혀에 남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그 자체로 강한 냄새를 남기고 니코틴과 타르가 입안과 폐에 달라붙어 입냄새를 장기간 악화시킵니다. 또 담배는 침 분비를 줄이고 잇몸 건강을 해치므로 입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야식 후 바로 눕기입니다. 야식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 잔여물이 목 뒤와 편도 주변에 오래 남아 결석과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식을 드셨다면 꼭 양치와 가글을 하고 최소 30분 이상은 앉아 있다가 눕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입냄새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추가 생활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진료실에서도 꾸준히 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혀 청소입니다. 입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혀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와 홈이 있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혀 위에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끼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설태입니다. 설태를 부드럽게 닦아내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단,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전용 혀 클리너로 앞에서 뒤로 살살 긁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사과 한 조각입니다. 사과에는 입안을 청소하고 침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식사 후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입안이 깨끗해지고 가벼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가 없다면 샐러리, 당근 같은 채소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꾸준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입 운동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에 입술을 오므렸다가 벌리기, 볼을 부풀리기 같은 간단한 입 운동을 하루 몇 번만 해도 침이 잘 돕니다. 침이 자주 나오면 세균이 씻겨나가고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이 답이라는 겁니다. 입냄새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3일이면 아침 입냄새가 줄고 2주면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이면 대화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쾌한 숨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료하며 경험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입냄새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손주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뒤로는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이랑 모임에 나가기도 싫어졌다고 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목을 확인해 보니 편도 깊숙한 곳에 하얀 결석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본인은 이유도 모른 채 속만 태우던 거죠. 이분께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올바른 각을, 편도 주변 세척, 취침 전 코 세척 세 가지를 우선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더 이상 냄새 난다고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병원 치료 없이 생활 습관과 관리만으로 입냄새 고민을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친구들과 노래교실을 다니셨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가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한 뒤로 노래를 아예 안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진해 보니 편도 결석과 함께 심한 구강 건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3번의 부드러운 양치와 취침 전 올바른 각을, 낮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루틴을 권했습니다. 또 자기 전엔 가습기를 켜고 주무시도록 했죠. 3주 뒤 다시 뵈었을 때 이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입냄새가 사라지니 다시 노래교실에도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서 이분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밝아졌던 게 기억납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입냄새를 없애려면 3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도 관리, 올바른 가글과 부드러운 세척으로 편도 결석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구강 건조 예방,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자기 전에는 코 세척과 가글을 실천하세요. 코 건강 관리, 비염이나 후비루가 있다면 코 세척으로 목과 코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3일이면 아침 입냄새가 줄어들고 2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이면 스스로도 상쾌한 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방법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입냄새 때문에 위축됐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38년간 이비인 후과를 지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입냄새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편도와 코 점막이 건조해지며 어릴 땐 없던 냄새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냄새 때문에 속상해하고 위축되시는 모습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생활을 바꾸고 조금만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상쾌한 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도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 혹시 내 가족도 알고 있는데 말 안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하루만 실천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거울 앞에서 올바른 가글을 하고 목과 코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입안이 한결 상쾌해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에게 입냄새 얘기를 듣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아침 물 한 잔, 올바른 가글, 코 세척, 습도 유지. 그 결과 2달 만에 본인이 먼저 느꼈습니다. 숨이 달라졌다는 걸요. 그리고 아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 주셨대요. 여보, 이제 냄새 안 나네. 너무 좋아. 입냄새가 사라지면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가족과 식사할 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냄새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3일이면 아침 입냄새가 줄고 2주면 가족이 먼저 변화를 느끼고 한 달이면 스스로 숨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앞으로는 입냄새 걱정 없는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생활 지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쾌한 하루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38년 경력의 이비인 후과 의사 박종훈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